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도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구글 포토 서비스의 변경점과 구글 포토를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 그리고 각각의 대안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스마트폰이나 별도의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저장 공간을 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장 공간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고화질로 무제한으로 저장이 가능한 구글 포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2021년도 6월 1일부터 이 무료로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는 이 정책이 종료될 예정이라서 많은 분들이 대안을 찾고 계실 텐데요. 어쩌면 이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6월 1일부로 바뀌게 될 구글 포토의 정책과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각각의 대안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현재 구글 포토는요, 하나의 구글 계정마다 15기가의 무료 저장 용량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15기가는 원본 영상이나 사진을 저장할 때는 데이터가 소모가 되는데, 사진이나 영상의 용량을 압축해서 저장하는 이 고화질 방식으로 저장하게 되면 저장 용량을 소모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1600만 화소로 저장이 되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FHD 화질인 1080p까지 저장이 되는데요. 이거보다 해상도가 높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용량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같은 해상도라고 해도 구글 포토에 올리게 되면 용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갤럭시 폴드2 후면 카메라의 해상도는 1200만 화소예요. 그래서 이걸로 여기 있는 춘치기 사진을 찍어봤는데, 보시다시피 1200만 화소에 용량은 한 2.7메가 정도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구글 포토에 올리게 되면요, 해상도는 동일하게 1200만 화소인데 용량이 약 0.5메가 정도로 같은 해상도인데 용량이 크게 줄어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진의 품질이 안 좋아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구글 포토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게 원본이고 구글 포토, 원본, 구글 포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죠? 근데 확대하면 조금 티가 나긴 해요. 제가 여기 있는 춘식이의 눈을 자세히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눈망울이 아주 맑죠? 이게 원본이고요, 이게 구글 포토예요. 원본, 구글 포토, 조금 눈의 질감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렇게 축소해서 보면은 원본, 구글 포토, 원본, 구글 포토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고화질 화질이 무제한으로 저장된다는 뜻은 많은 분들이 화질 차이를 거의 못 느끼기 때문에 사진을 무제한으로 저장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체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21년도 6월 1일부터는요, 용량이 줄어든 고화질로 저장을 했을 때도 전체 용량인 15기가 내에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6월 1일 이후에 업로드된 것들에 한해서 고화질이나 원본으로 저장했을 때 저장 공간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6월 1일 이전에 저장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저장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5기가를 다 쓰게 되면요, 이런 구글 원 요금제라고 해서 100기가나 200기가, 2TB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달 또는 매년 이런 요금제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글 포토로 사진이나 영상을 무제한으로 저장하셨던 분들은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저는 구글 포토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용자는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넘어갈 필요도 없고 따로 비용을 주고 클라우드 공간을 확장시킬 필요도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부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제가 아까 전에 원본 사진이 2.7메가 정도였는데 이게 구글 포토에 올리니까 약 0.5메가로 용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사진에 따라서 똑같이 1200만 화소인데 용량이 0.3메가바이트로 0.5메가보다 용량이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5기가바이트면요, 이런 0.5메가짜리 사진 파일이 총 3만 장까지 저장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런 0.3메가짜리 사진은 총 4만 5천 장까지 무료로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웬만큼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몇만 장까지는 추가로 비용 없이 무료로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용량이 거의 다 찰 때쯤 되면은 그때 이제 용량을 확장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니면 기존에 안 쓰는 사진들을 좀 지워서 용량을 확보해 가지고 계속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6월 1일 이후에 고화질 사진들이 저장할 때 용량을 차지한다는 점은 많은 분들에게는 크게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구글 포토 무료 공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도 난 무제한 아니면 안 돼, 뭔가 불안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대안을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구글 픽셀이라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거예요. 구글 포토의 고객 센터에 이렇게 내려보면은 밑에 구글 픽셀, 픽셀2, 픽셀3나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구글 포토를 사용할 때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 픽셀1 같은 경우에는 원본 화질로 무제한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픽셀3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월 31일까지 원본 화질로 무제한, 그 이후에는 고화질로 무제한으로 업로드할 수 있게 이렇게 정책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기들 중에 가장 저렴한 게 여기 있는 픽셀1이기 때문에 이 픽셀1은 지금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한 10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해외에서 구입을 한 다음에 구글 포토에 저장하고 싶은 사진들이 있으면 구글 픽셀로 데이터를 전송한 다음에 이 픽셀에서 구글 포토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원본 화질로 무제한으로 사진과 영상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해야 될 때 구글 픽셀을 한번 거쳐야 된다는 거는 번거롭긴 하지만 요즘 이것 때문에 구글 픽셀 1의 몸값이 조금 귀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싶은데 그냥 구글 원 서비스 이용하는 거예요. 구글 포토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 고화질 저장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AI 얼굴 인식이나 텍스트 인식 등 이런 사진에 있는 컨텐츠를 인식하는 거는 전 세계 어떤 사진 서비스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5기가까지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다가 이거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 좀 지우다가 안 되면 유료로 구독하는 걸 그냥 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유료로 결제해야 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6월 1일 전에 백업하지 않고 미뤄놨던 모든 데이터를 다 백업을 해놔야 나중에 유료로 구독하는 시점을 늦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이렇게 애플 생태계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아이클라우드 구독 서비스 이용하는 게 최고일 것 같아요. 아이클라우드 구독 서비스의 가격은요, 자세히 보면 구글 원의 가격과 아이클라우드의 가격이 거의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어요. 2TB는 월 11,000원, 구글 원은 2TB가 월 11,900원, 200기가에 3,700원, 200기가에 3,300원. 아이클라우드는 애플 생태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저장하는 용도뿐만 아니라 각종 앱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까지 다 이렇게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애플 생태계를 사용하고 계시면서 구글 포토에 인공지능 사진 분류 기능이 필요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물론 구글 포토 15기가 기본 용량으로 충분하신 분들은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근데 구글 포토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이나 이런 데이터를 다 아이클라우드나 다른 클라우드로 옮기려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구글 포토에서 구글 계정을 누른 다음에 구글 계정 관리를 누릅니다. 그러면 데이터 및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쭉 내려보면 데이터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해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다 선택 해제한 다음에 밑으로 내리다 보면 구글 포토가 있어요. 이걸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해서 내보내기를 진행하게 되면요, 구글 포토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을 한 번에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안 되고 이게 처리가 다 완료되면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링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하나 다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원드라이브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와 같이 MS 오피스를 유료로 구독해가지고 이용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내가 학생이거나 학생 계정을 이용해가지고 무료로 이런 오피스 365 기능들을 쓰고 계신 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 1TB를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1TB 용량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를 다 백업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능도 구글 포토처럼 AI가 사진을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인물별로 분류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제가 사슴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진짜 사슴만 검색해주는 이런 AI 인식 기술은 지원하지 않는데요. 그냥 단순히 파일을 폴더별로 윈도우에서 저장하듯이 그냥 단순 저장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드라이브가 업로드나 다운로드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라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빨리빨리 보려 그러면 썸네일이나 이런 거 불러오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 확인하려면 한참 걸려요. 지금 이제 하나 둘 불러오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백업 용도로는 괜찮은데 밖에서 수시로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이걸 유료로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비용을 내고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저장 용량을 이용하는 용도로 이 비용을 내고 원드라이브 용량을 확보해서 사진이나 동영상 저장하는 건 전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속도가 좀 더 빠른 서비스를 원하신다면요, 국내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박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답게 이렇게 네이버 멤버십을 이용하고 계신 고객이라면
한 달에 내는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용량이 꽤 높은 편이고요. 국내 기준으로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해서는 좀 잘 나오는 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마이박스 또한 AI 인식을 통해 가지고 사진을 검색을 하거나 얼굴을 인식해 가지고 인물별로 분류해 주거나 뭐 이런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 가지고 역시 그 기능을 쓰려면 구글 포토밖에 답이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바로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나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시스템은요, 바로 시놀로지라는 거예요. 이 시놀로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또는 매년 구독하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시놀로지 기기를 사고요. 여기에 하드디스크를 따로 구입을 해가지고 이 안에 꽂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하드디스크 2개 들어가는 이 시놀로지 나스 약간 보급형 이 모델에 한 2테라나 4테라 이런 거 구입하게 되면 한 30만 원대 정도면 이 시놀로지라는 개인 클라우드를 2테라에서 4테라 정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백업용으로 추가 하드까지 구입하게 되면 조금 더 비용이 들겠지만 대충 30만 원 초반부터 중반 정도면 어느 정도 이런 시놀로지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2테라바이트를 1년 정도 사용하게 되면 한 10만 원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2테라바이트를 3년 동안 사용한다게 되면 30만 원 중반 정도가 되고, 결국 시놀로지를 3년 사용하게 되면 이 구글원이나 아이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3년 사용하는 거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고, 그 이후로는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최대 2테라바이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드디스크를 꽂으면 꽂을수록 용량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4배짜리 시놀로지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16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4개를 꽂아가지고 제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의 원본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원본으로 그대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용량으로 가려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시놀로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같이 고화질로 영상을 찍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의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나도 다른 데 똑같은 데이터가 복사가 되어 있는 이런 2중, 3중 데이터 백업 기술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놀로지는요, 앞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랑 다르게 모먼츠라고 하는 AI로 사진을 인식하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구글 포토에 있는 550기가 모든 사진들을 받아서 전 지금 시놀로지에 올려놨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사슴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구글 포토에서 사슴을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사슴도 검색하고 뭐 사슴 닮은 인형도 검색하고 뭐 유튜브에서 사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장면까지도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모먼츠에서 사슴을 검색하면요, 뭐 사슴 인형을 검색하진 않고 진짜 사슴만 이렇게 검색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눌러서 이렇게 보면 사슴 닮은 생물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모먼트도요, 구글 포토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물별로 사진 정렬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으로 인식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 병합을 눌러가지고 이렇게를 한 사람으로 병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먼트도 이렇게 주제별로 정렬해주기도 하고 장소별로 이렇게 사진을 정렬해주기도 해요. 쭉 내려보면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들, 슬로바키아에서 찍은 사진들, 중국에서 찍은 사진들, 인도네시아에 찍은 사진들, 이렇게 위치에 따른 분류도 구글 포토 외에도 모먼츠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따로 사진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사진을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분류해주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 포토나 이 모먼츠가 정말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그럼 구글 포토와 모먼츠 중에 어느 게 AI 인식 기술이 더 뛰어나냐? 저는 구글 포토가 더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글 포토에서 제가 고양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진짜 고양이들을 이렇게 검색해 주기도 하지만 이런 사진을 보면요, 눌렀을 때 고양이로 인식할 만한 것들은 여기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고양이로 인식했느냐? 바로 텍스트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요, 이 사진을 눌러서 보면 고양이라고 인식할 만한 건 없는데 이 텍스트, 이분의 아이디가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포토는 사진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도 인식을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먼츠는 고양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진짜 고양이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위로 올라보니까 이거는 고양이가 아닌데, 이 털 느낌이 약간 고양이 느낌이 들었는지 노트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양이로 분류를 한 걸 알 수가 있죠. 생각해보니까 구글 포토도 여기 있는 이 로봇 청소기를 고양이로 인식하긴 했던데, 어쨌든 둘 다 인식률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텍스트까지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구글 포토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서 AI 인식 기술은 구글 포토가 모먼츠보다 한 수 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 시놀로지를 모든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좀 친하실
하시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 설치할 때 조금의 애를 먹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2중, 3중 보안 장치가 돼 있다고 해도 시놀로지 본체가 빠각하고 부서지게 되게 되면 안에 있는 데이터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만큼 안정적이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파일을 동기화할 때 구글 포토만큼 편하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초기 설치 비용이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이 금액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도 시놀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인터넷 속도만 빠르면 시놀로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까 네이버 클라우드나 원드라이브보다 훨씬 더 썸네일이나 이런 게 빠르게 뜨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에게 있어서 시놀로지는 이런 사진이나 동영상 저장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 자동으로 저장되고,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 자동으로 다 저장되고, CCTV에 있는 영상들 자동으로 다 넣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데이터 동기화할 때도 이거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시놀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구글 포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거지, 이 기능 하나 보고 시놀로지 구입한 게 아니라서 모든 분들의 구글 포토의 대안이 이 시놀로지의 모먼트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2021년도 6월 1일부터 진행되는 구글 포토 유료화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실적인 대안들과 각각의 대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진만 저장하실 거라면 15GB의 용량은요, 고화질 사진만으로는 생각보다 채우기 어려운 매우 큰 용량입니다. 나는 사진과 영상 같이 저장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사실 그렇게 당장 고민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량 다 차고 났을 때 고민해도 그렇게 늦을 문제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이 2021년도 4월이니까 구글 포토 계속 사용하실 거면 6월 1일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하는 일이 있다면요, 가능한 백업할 게 있으면 그 이후에 저장하기보다는 그 전에 백업을 다 해놓으셔야 저장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